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 31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다 하락했고요. 유럽도 하락 출발 예정입니다. 오래간만에 전 세계가 일관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관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하락이다. 이제 전 세계 증시는 하락 추세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더 확인해 봐야 되죠. 하락으로 전환되려면 전저점, 직전 저점 이런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되는데 붕괴시킨 곳이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미국 증시 박스권 안에 있고 유럽 증시 이제서야 꺾일랑 말랑 고민하고 있고 한국 증시도 박스권 안에 있고요. 아직까지 세계 증시는 강한 겁니다.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게 지금 오래간만에 보이는 일이긴 한데 이걸 보고 이제 드는 생각은 그 정도? 분위기는 좀 이제 꺾이지 않았냐? 이 정도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노 랜딩. 이제는 연착륙, 경착륙, 착륙도 없다. 이제는 랜딩이 없이 증시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분위기 굉장히 뜨거웠는데 최소한 이렇게 전 세계가 일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좀 다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위기 정도는 좀 다운됐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환될지 안 될지는 더 봐야 되는 거고 아직 전반적으로는 다 박스권이니까 여전히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도 볼 수 있고 아래로 볼 수 있고 어쨌든 아직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베팅 해보실 거면 나는 뭔가 좀 큰 위험을 감수해서 큰 부자가 되고 싶다. 난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베팅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이 큰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직 내가 상방을 보든 하방을 보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포기하지 마라. 지금은 아직 박스권이니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기 포지션 포기할 때 아니다. 자기 포지션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판단 날 때까지 아니든 기든 시장이 판단을 해줄 때까지 무조건 지금은 버틸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피곤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좀 전반적으로 한번 쭉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메모장에 쭉 써봤습니다. 올해 있었던 일들, 뭐 올해라 해봐야 이제 2월 중순이니까 이제 그죠? 한 달 반 정도 있었던 일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연초 1월 1일 땡 하자마자부터 증시가 이제 막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죠? 올해 시작하자마자부터요. 급등의 배경은 이런 거였습니다. 긴축 속도 조절론, 뭐 인플레 피크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시가 막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다른 것도 있죠. 뭐 연착륙 기대감 혹은 뭐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그런 기대감들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들에 의해서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물론 여기에 물론 이 기대감만 갖고 오른 건 아닙니다. 좀 따져보면 물가 지표가 조금씩 둔화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아무튼 이런 기대가 퍼졌고 이런 걸로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점이 언제 나왔냐? 2월 2일 날 FOMC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대감들로 증시가 막 계속해서 올랐는데 이 기대감에 고점이 찍힌 날이 언제냐?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는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고점이 나온 거죠.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의 뜻은 추세적인 인플레 하락 뭐 이런 게 시작됐다라는 의미인데 파월 의장이 FOMC 회의에서 공식 자리에서 저거를 선언을 하니까 이제 어떤 재료 노출의 개념이 되면서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되면서 그날이 고점이 찍힌 거죠. 2월 2일 날이 미국 증시 기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그래서 2월 2일 기준으로 고점이 나왔고 그래서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상승하고 대세 상승하고 싶으면 그 자리를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있고 나서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근데 안 좋았어요. 애플, 아마존, 구글이 실적 발표했는데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제 고용 지표입니다. 사실 애플이나 이런 실적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죠. 이제 긴축은 끝났다. 이제 인플레도 끝났다. 이제 밝은 미래뿐이다라고 하면서 긴축이란 재료는 완전히 소진됐다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고용 지표가 이때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논판 페이롤수가 50만이 넘게 나오면서 예상치를 3배나 상회하면서 긴축 우려가 완전히 죽었었는데 다시 불씨가 슬슬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긴축 우려가 살짝 살아났는데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죠. 이 매파적인 이야기 했는데 고용지표 보고 나서 야 저거 고용지표 꼬라지 보니까 여전히 인플레 심각할 수 있다. 우리 인플레와의 싸움이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이때 긴축 우려에 관한 불씨가 거의 죽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고용지표 나온 게 이제 불씨가 좀 살아난 그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날도 파월 의장 연설 날도 증시가 또 상승을 했죠. 그날이 2월 7일이고 그날 만든 종가, 그날의 고가 이런 자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어떤 매물대를 형성을 했다고요. 2월 2일 날 FOMC 회의 날이 고점이고 2월 7일 이때쯤이었나? 그때가 파월 의장 연설,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파월 의장 연설한 날인데 그날 또 다른 이 비슷한 고점대를 만들어내면서 그 자리가 매물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슬슬슬 이제 그 불씨가 이때 파월 의장 연설 이런 걸로 인해 슬슬슬 계속해서 조금씩 커지고 있었던 거죠. 긴축 우려가 완전히 죽었다가 이제 불씨가 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CPI죠.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살짝 높았죠. 그래서 시장이 이때는 애매한 반응 보였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를 그래도 파월 의장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좋게 봐야 될지 안 좋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증시는 애매한 반응, 혼조하게 마감을 했죠. 근데 어쨌든 예상치 부합하고 예상치에 상회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긴축 우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더 커지긴 했겠죠,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참고로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부터 사실 어떤 달러나 금리에는 명확한 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나 금리는 사실상 그때부터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긴축 우려에 대한 반응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긴 했죠. 주식시장이 지금 애매하게 반응을 했고 뭐 그랬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제서야 긴축 우려가 재점화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소매 판매가 나왔죠. 굉장히 서프라이즈했어요. 이것도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니까 야, 이거 서비스 물가라든가 뭐 이런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구나, 인플레와의 싸움이 더 오래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로써 긴축 우려는 더 강화가 됐습니다. 달러와 금리는 더욱더 올랐는데, 근데 주식시장은 이거를 이제 경제가 너무 좋다, 미국 경제가 좋아서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온 거야 라고 애써 좀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연착륙 경착륙도 아니고 이제 노랜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PPI가 이건 예상치를 살짝 상회했죠. 이러고 나서 이제 긴축 우려가 이것까지 높게 나오니까 긴축 우려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불씨가 좀 타오르기 시작한 거고, 여기에 이제 이 기름을 확 부은 게 어젯밤 메스터 총재의 연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스터 총재가 50bp 인상을 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긴축 우려가 좀 살살살 타오르던 게 좀 비교적 확 타오를 수 있는,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긴축 우려가 저걸 통해서 된 거죠. 메스터 총재의 연설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총재가 연설을 하고 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새빨갛게 변해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도 새빨갛게 이렇게 변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지금 쭉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긴축 우려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다시 가시적으로 도마 위에 긴축 우려가 올라와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복습을 한번 했고요. 참고로 다음 주 금요일 24일 날인데 이날 미국 물가지표가 중요한 게 발표가 됩니다, 그죠? 이거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초에 이제 미국 증시 혹은 뭐 세계 증시의 큰 방향성, 올해는 대세 상승이다, 올해는 금융위기다, 뭐 이런 걸 놓고 싸움이 지금 몇 주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결론이 좀 잘 안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굉장히 피곤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올해는 박스권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다 베팅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드린 이야기가 뭐죠? 절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마라. 지금은 자기 생각 포기할 때가 아니다. 목표치가 위로도 크게 열려 있고 아래쪽으로도 크게 열려 있으니까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열심히 매집하시라. 혹은 아래쪽으로 금융위기 올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 열심히 매집하시라, 아래쪽으로. 대신에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다, 그죠? 언젠가 이제 지금 열심히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나는 지금 이제 위험을 크게 감수해서 부자가 되겠다, 나는 욕심이 크다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 다만 이제 언젠간 저 박스권이 분명히 깨질 거란 말이죠. 위로 깨지든 아래로 깨지든. 깨졌을 때 이제 내가 잘못됐으면 빨리 거기 승복하시고 갈아타시면 된다 이야기 드리고 있죠. 지금은 좀 스트레스 받고 좀 고민할 때고 자기 생각을 절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리플을 좀 보니까 안 그래도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증시 전반적인 추세에 관련된 이야기. 지금
증시는 상승 추세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아니냐? 아니에요.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제가 반등시 매도 전략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눌림시 매수 이야기 했잖아요. 중장기적으로도 돌아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이 이제 물론 지금 그렇다고 제가 야 넌 이제 상방론자구나 이게 아니고 뭐 제가 완전 그렇다고 상방으로 돌아섰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단서를 붙이고 있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1년간 하락을 하고 1년간 요렇게 1년간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쭉쭉 낮아진 하락 추세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서야 이제 상승 추세로 막 전환이 된 겁니다. 그죠? 최근에서야 막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상승 추세로 전환됐으니까 눌림시 매수가 맞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위쪽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지난 1년간 하락 추세 중에 반등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다. 이런 가능성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지금까지 올랐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슈팅성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랐던 거에 대한 신뢰도도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뭐 긴축 과잉 뭐 아니면은 뭐 그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떻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점들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아래쪽으로 크게 볼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위쪽으로 보는 거 물론 볼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 점들 생각해 보면요, 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말씀드렸죠. 위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다. 저는 아직 하방 포지션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저 아직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1년 넘게 계속해서 지금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뭐 상승으로 뭐 지금 생각을 전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된 건 인정을 해줘야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높아지는데 왜 그걸 하락 추세라 그래요? 그럴 수 없죠.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상승 추세니까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 이야기는 해드리는데 속임수인 거를 우리 감안을 하자. 근데 위쪽으로도 볼 수는 있다. 그건 어쨌든 확률 게임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지금 아래쪽으로 가면은 지금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은 이제 전 세계 증시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 잘 되면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나는 금융위기 올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다, 나는 뭔가 큰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아래쪽으로 조금만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나요? 몰빵하세요 말씀드렸죠. 엄청 세게 하라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뭐 꿈이 있다 그러시면은 지금은 진짜 엄청나게 크게 베팅을 해야 되는 때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나는 욕심이 없다 그러시면 작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위험을 적게 감수하는 측면에서 어떤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적게 베팅하는 게 원래 이런 자리에서 맞는데요. 목표치가 위쪽으로도 크게 아래쪽으로도 크게 열렸으면 조금만 베팅하는 게 정석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우리가 뭐 정석적으로만 살면은 뭐 이 세상이 똑같죠.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나는 뭐 특별히 더 부자가 되고 싶다.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욕심이 있으면은 지금 굉장히 크게 베팅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굉장히 큰 기회라고요. 아래쪽이 됐든 위쪽이 됐든. 다만 이제 전 여전히 아래쪽으로 그런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좀 전에 메모장에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긴축 우려가 다시 나왔으니까 아래쪽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 정도는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건 뭐 이제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좀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 2년물 금리 뭐 이런 거 보면서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 제법 강하게 했는데 하여튼 뭐 제 이야기도 뭐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무튼 뭐 저의 뜻은 그렇다. 아래쪽으로 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재료도 나왔으니까 지금 기다려보자. 일단 저는 그래서 저의 시나리오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검증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오케이 해주면 이제 금융위기 와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 베팅한 저는 뭐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 시장이 동의해주지 않고 네가 틀렸다라고 하면 돈 조금만 벌고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추세는 어쨌든 명확해요.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어쩌면 작년 6월부터 의미 있는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거 S&P인데 작년 6월이면은 벌써 한 8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몇 개월 동안 지금 저점 다중바닥형 만들고 지금 고점 높이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상승 추세예요. 뭐 물론 뭐 나는 이런 자리를 높이는 거를 나는 S&P 기준으로 여기를 높이는 걸 상승 추세 전환으로 했어. 그래도 되지만 근데 그래도 좀 그건 이런 기준은 좀 너무 좀 늦게 가는 것 같고요. 이런 자리 여기만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해서 고점과 고점 높아지고 저점과 저점 높아지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벌써 4달째 지금 상승 추세란 말이죠. 이런 거면 일단 인정해줘야죠, 그죠? 하락 추세 아니에요. 상승 추세인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은 아래쪽으로 세게 베팅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주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도 물론 큰 기회일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대박이 나면 아래쪽에서 나지 위쪽에서 대박이 잘 납니까, 그죠? 대박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죠. 나스닥 봐도 그래요. 나스닥 봐도 작년 10월부터 해서 지금 몇 달째 지금 삼중바닥형 만드는데 그잖아요. 지금 몇 달째 삼중바닥형 하나 둘 셋 몇 달째예요. 몇 달째 삼중바닥형 만드는데 이러면 상승 추세죠. 이거 하락 추세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락 포지션 들고 계시는 분들 상승 추세 중임에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믿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은 분명 역배팅인 거고요. 정방향 배팅은 지금 위로 배팅하는 게 정방향 배팅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는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하여튼 좀 잡설이 좀 길었는데요. 여기 정도까지 일단 이야기를 하고 오늘 뭐 다른 거 사실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국 증시 또 박스권이네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장대 음봉 하나 나오고 그 장대 음봉 안에 들어가는 장대 양봉 나오고 그 양봉 안에 또 들어가는 작은 양봉 나오고 이거 뭐 방향성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변동성 지수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고 있고요. 풋옵션들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고 있고 이상한 거 없고요. 코스닥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나?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애매한 자리 지속입니다.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만 이제 환율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자리인 것 같긴 합니다. 환율이 이제 오늘 좀 약간 좀 보시면 기울기가 좀 달라졌죠. 상승의 기울기가요. 상승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승의 기울기가 탁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환율이 오늘 보시면요. 이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변동성이 좀 살아났어요. 변동성이 살아났다라는 거, 이런 자리,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었다, 이런 거는 일단 변곡의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변곡이라는 게 이제 꼭 상승하다 하락으로 전환한다, 이게 변곡이 아니고, 상승하다가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이것도 변곡입니다. 사실 사전적인 의미에서요. 아무튼 변곡이긴 변곡이 나온 거고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오버슈팅, 계속해서 어떤 급등을 이어갈지, 연속적인 슈팅성 흐름을 이어나갈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었어 가지고 좀 약간 조정을 하다가 좀 쉬었다 또 올라갈지,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그 조정을 위한 그런 오버슈팅이었을지 뭐 그런 거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지켜보면 됩니다. 앞으로 환율의 변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중요한 자리 1291원 뭐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줄거놨는데 그 자리를 일단 돌파한장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레벨업 하긴 했는데 좀 다소 슈팅성 느낌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거 보면서 달러 추격 매수하면 좀 배 아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정도 듭니다. 아무튼 뭐 달러 매수 사인은 뭐 오늘 그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미 드렸고 뭐 일단 지금은 그냥 개기일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볼 때입니다. 다만 기울기가 좀 가팔라졌으니까 좀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 그 미국 증시나 뭐 다른 거 이야기하기 전에 그 요즘 뭐 초단기 옵션, 하루짜리 옵션에 관련해서 막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뭐 미국에서 요즘에 신종 금융 상품이 나왔는데 뭐 하루짜리 만기 하루짜리 옵션, 초단기 옵션이 나와갖고 뭐 시장의 움직임을 교란시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솔직히 이게 신종 금융 상품이고 이래서 저도 뭐 잘 못 들어봤고요. 그 뭐 통계 자료가 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이야기만 좀 돌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옵션 상품 같은 게 새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주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더 투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올해부터 해갖고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는데 특히 올해 1월부터 더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최근에 1% 2%씩 이렇게 매일 급등락을 하는 게 그런 옵션의 영향일 수는 있죠. 근데 뭐 솔직히 그런 옵션의 영향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시장의 방향성이 중장기적으로 그런 상품들 때문에 뭐 시장이 방향을 상방으로 가고 하방으로 가고 그런 것까지는 좀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상품들이 거래가 활발해지면은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어서 투기적인 움직임, 꼬리가 길어진다거나 뭐 봉의 길이가 길어진다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까지 다 알려면은 우리의 정보력이 좀 아무래도 개인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우리는 지지와 저항 보면 됩니다.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졌을 뿐이지 그 지지와 저항 자리는 패턴은 나오는 거 똑같아요. 맨날 지금 무슨 패턴이죠?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저점 붕괴시키면 아래로 갈 거고 박스권 상단 돌파 한착하면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제 그런 옵션 상품의 활발한 거래로 인해서 박스의 폭이 좀 커졌을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어차피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기도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볍게 그냥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상품 때문에 실제로 금융위기가 나고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서는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그 상품을 보고 저게 금융위기의 씨앗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지지와 저항 놓고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시장님이 뭐 안 좋다, 꼬름하다 싶으면은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하락 추세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보고요. 뭐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본 것 같고 오늘 뭐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뭐 차트 한 번씩만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증시 같은 거 보시면은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 아직 박스권 하단 자리입니다. 턱걸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 정도였죠. 이걸로 그게 안 보이니까. 네, 잘 그어졌네요. 살짝 붕괴시켰는데 턱걸이니까 아직 뭐라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붕괴되면 하락 추세 전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확실히 변동성이 커졌어요. 무슨 박스가 이렇게 크냐고요, 요즘에. 박스가 굉장히 큰데 아무튼 그래봐야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박스권 시세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죠. 그죠? 그냥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박스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본다. 박스 위로 올라가면 뭐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특별히 다른 거 이상한 거 없고요. 뭐 독일 증시 이런 것도 볼까요? 독일 증시 같은 것도 보면 오늘 다 하락 출발 예정인데 오늘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여전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지난번 박스권 어떤 상단 자리였는데 물론 두 번에 걸쳐 돌파 한착이 한번 됐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의미가 다소는 사라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자리는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하면 또 이 라인 아래에서 출발할 것 같거든요. 그럼 또 결국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고 지금 독일 증시 이런 식으로 쌍고점 가능성 좀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되고요. 뭐 일본 증시도 특별한 일 없죠. 중요한 저항 있는데 일본 증시 중요한 저항 여기 쭈루시 봉 세워놓은 데 있죠. 중요한 저항이죠. 근데 못 넘어가고 있고 아직 박스권입니다. 여기 봉 쭈루시 세워놓은 이 구간 있죠. 여기가 박스권 하단 정도 자리 되겠죠. 하단 자리 붕괴됐나요? 안 됐죠. 아직까지 다들 방향성은 모호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강세 나오고 있으니까 위안화라든가 다른 환율은 당연히 약세 보이고 있겠죠. 위안화 상승 추세, 위안화 약세로 가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치 위쪽까지 열려 있다.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점검만 쭉 했고요. 오늘 밤에 특별히 뭐 다른 경제 지표 발표 이런 거 없고 그냥 이제 건조하게 미국 증시 지지와 저항 싸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뭐 저항 S&P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중요한 자리는 뭐 4090 정도 자리. 장중에 붕괴가 돼야 돼요. 장중에 지금 4080인데 붕괴된 거 아니냐? 소용없습니다. 그죠? 미국 장중에 오늘 종가상으로 4090을 붕괴시키는지 보시면 되고 위쪽으로 저항은 뭐 4120, 뭐 위쪽에 있는 이런 자리들 저항은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4090짜리 붕괴되면은 이제 하락 추세 전환 이야기할게요. 나스닥도 똑같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아침에 다 이야기해드렸던 거. 여기 있는 2월 10일 날 종가 12,340, 12,350 이런 자리 붕괴되면은 하락 추세 전환 위쪽으로는 저항이 어디 있다. 그죠? 다 봤죠? 지금 박스권이라면 오늘 밤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모르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 지지와 저항 싸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다 나왔죠, 그죠? 메스터 총재가 어젯밤에 그 쐐기를 하나 박았다고요. 그래서 긴축 우려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왔고 악재는 다 나왔는데 이제 긴축 우려에 본격적으로 불은 좀 붙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 밤부터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그죠? 추세 전환 되는지 뭐 하방 경직성 만들고 추세 전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금리 중요한 자리들에 와 있죠. 10년물 국채금리 직전 고점 자리에 와 있고 2년물 국채금리 전 고점 자리에 와 있죠. 쌍고점 가능성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2년물 국채금리의 쌍고점 의미에 관해서 오늘 아침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뭐 달러 인덱스 추세 전환 됐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이런 것들 맨날 보셔야 되는 것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